매일 세수하시죠? 그런데 그 세수가 피부를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수할 때 이것 한 스푼만 바르면 눈가 주름이 펴지고 검버섯이 옅어져서 얼굴 전체가 맑게 빛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던 세안법, 오늘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래시장에서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한 분이 복숭아를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자세가 곱고 손등 피부가 깨끗하신 게 보였어요. 얼굴을 보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아, 저 정도면 60대 초반? 그런데 과일 가게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또 오셨네요. 우리 단골 중에 제일 젊어 보이세요. 몇 살이세요? 60. 아니, 나 80이야. 옆에서 듣던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께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저 의학 전문 기자인데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얼굴 고우신데 비결이 뭐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요? 별거 없는데 시술은커녕 비싼 화장품도 못 써요. 그냥 매일 아침 세수할 때 이것 한 스푼 바르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그게 대체 뭔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비법, 오늘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의학 전문 컬럼니스트 이동욱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얻으실 게 많습니다. 세수가 피부를 늙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름과 검버섯을 동시에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집에서 한 달에 2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시술 효과를 내는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주름 이렇게 깊지 않았는데 이 검버섯 점점 진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깁니다. 그리고 화장할 때 보면 잔주름이 하나둘씩 더 보이죠. 거울 속 얼굴이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외선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햇빛 때문에 늙는 거 아냐? 물론 자외선도 원인이 맞아요. 하지만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세안 습관이에요. 제가 20년간 의학 기사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된 세안 습관이 노화를 20년은 앞당긴다는 거예요. 피부는요, 아주 얇은 산성 보호막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pH 5.5 정도 되는 약산성 막이 피부 표면을 덮고 있어요. 이 막이 있어야 수분도 지켜지고 세균도 막고 탄력도 유지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이 막을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세수할 때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빠르게 늙는 거예요. 주름도 깊어지고 검버섯도 진해지면서 얼굴색도 칙칙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세안이 사실은 피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중 세안입니다. 클렌징 오일 쓰고 또 폼 클렌저 쓰시죠? 이게 문제예요. 피부 보호막을 2번 벗기는 거니까요. 그 다음 강한 세정제 문제가 있습니다. 거품 많이 나는 폼 클렌저 좋아하시죠? 그런데 거품이 많이 날수록 세정력이 세다는 뜻이에요. 세정력이 세면 피부 보호막도 같이 벗겨집니다. 또 뜨거운 물도 문제예요. 따뜻한 물로 씻어야 모공이 열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틀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려요. 마치 기름을 뜨거운 물로 씻어내듯이 피부의 천연 유분까지 다 씻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도 위험해요.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박박 닦으시죠? 그게 각질을 억지로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세안을 하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의 pH 균형이 깨집니다. 약산성이어야 할 피부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콜라겐을 지탱하는 단백질 구조가 변형됩니다. 콜라겐이 느슨해지니까
주름이 빠르게 깊어지는 거죠. 또 각질층이 벗겨지면 멜라닌이 균일하게 분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버섯 부위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작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검버섯 자체가 진해진 게 아닌데 각질층이 벗겨지니까 더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보호막이 사라지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버려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잔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건 2010년쯤이었어요. 어느 건강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60대 중반 출연자분을 만났는데요.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세수를 잘 안 해요.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세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피부가 좋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세정제를 안 쓰신다는 거였어요. 그냥 미지근한 물로만 씻으신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한 세안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긴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도 세안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세안해야 하나요? 바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비법은 꿀 한 스푼 세안법입니다. 여러분, 꿀이요? 달콤한 음식만이 아니에요. 천연 보습제입니다. 제가 지난해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님을 통해서 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어로 휴맥턴트라고 하는데요. 자기 무게의 20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꿀 한 스푼이 20스푼 분량의 물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수분막이 피부의 마른 균열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잔주름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죠. 또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랑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된 멜라닌 산화 반응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검버섯이 더 진해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버섯 부위의 대비가 완화되니까 피부톤이 한결 균일하게 밝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표피의 산화물질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누렇게 뜨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 방법을 직접 써본 건 2015년부터인데요. 정말 효과가 놀랍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에서 만난 67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건강 프로그램 진행 시 인터뷰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나오셨을 때는 눈가주름이 깊었었어요. 그리고 양볼에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이 꿀 세안법을 소개해드렸더니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지셨더라고요. 눈가주름이 얕아졌고 검버섯색이 확실히 옅어졌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자님, 친구들이 다들 물어봐요. 무슨 시술 받았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전 꿀만 발랐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하시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32도에서 34도 정도면 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딱 맞아요. 이 물로 얼굴을 가볍게 한번 헹구세요. 그 다음에 순수 꿀 한 스푼을 손바닥에 덜어줍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가짜 꿀은 안 됩니다. 순수 천연 꿀이어야 해요. 손바닥에 꿀을 덜고 5초 정도 양손으로 비벼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꿀이 좀 더 부드럽게 펴 발라집니다. 이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는 겁니다. 이마, 볼, 턱, 목까지도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살짝 더 발라주세요. 그리고 3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문지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꿀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3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굴 때 이때도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물만 떠서 얼굴에 10번 정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꿀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세수 후 당김이 사라집니다. 2주에서 3주 뒤에는 검버섯 주변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얼굴 전체가 균일하게 밝아지는 변화가 보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잘못된 세안이 피부를 늙게 만든다. 그래서 꿀로 보호하면서 세안하면 주름이 완화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녁에 해야 할 더 중요한 방법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비법은 코코넛 오일 저녁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꿀로 보호하고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노폐물은 일반 세안으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같은 건 피부 깊숙이 파고들거든요. 이걸 그냥 놔두면 피부가 산화되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피부 속 염증과 세균을 억제하고 산화된 피지를 녹여줍니다. 그래서 검버섯 부위의 색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비타민 E와 토코페롤이 풍부해서 주름이 깊어지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자외선으로 손상된 표피를 회복시키는 거죠. 무엇보다 오일이 막을 형성해서 하루 동안 잃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밤사이에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대전의 어느 건강 강좌에서 70살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피부가 정말 맑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저는 저녁마다 코코넛 오일 바르는 게 전부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눈가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먼저 화장을 지우셔야 합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루 한 번 세정제입니다. 화장 안 하신 분은 2단계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폼 클렌저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물로만 헹구는 겁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덜어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니까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여야 해요. 양손으로 비벼서 완전히 액체가 되도록 만드세요.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제 얼굴에 바르면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눈가부터 시작하세요. 눈가는 피부가 제일 얇고 주름이 빨리 생기는 곳이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팔자주름 부위예요. 입 옆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라인 있죠? 여기도 주름이 깊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턱선을 따라서 목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목도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2분 정도 걸려요. 바르면서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림프순환도 촉진돼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덜 붓거든요. 2분 마사지 후에 티슈로 살짝만 닦아주시면요. 기름기가 좀 많다 싶으면 가볍게 한 번만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구는 겁니다. 이때도 세정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물로만 헹구는 거예요. 그래야 오일막이 피부에 남아서 밤새 수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주에서 4주만 지나면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검버섯 경계가 희미해지고요. 피부결이 다시 매끈하게 정돈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만났던 69세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 방법 써보시고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기자님, 제 와이프가 놀랐어요. 갑자기 젊어 보인다고요. 친구들도 다들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하시더군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팔자주름이 많이 옅어졌고 얼굴 전체적으로 윤기가 돌더라고요. 코코넛 오일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침엔 꿀로 보호하고 저녁엔 코코넛 오일로 회복시킨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꿀은 낮 동안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코코넛 오일은 밤에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산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재생을 촉진하는 데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름은 느슨해지고 검버섯의 농도 대비가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피부결 자체가 매끄럽게 변해서 빛을 더 균일하게 반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 느낌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그동안 의학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레이저 취재도 해봤고, 보톡스 시술 현장도 가봤고, 필러 주입 과정도 많이 취재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레이저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고요. 보톡스는 30만 원 정도 하고, 필러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듭니다. 1년이면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꿀하고 코코넛 오일은요, 합쳐서 한 달에 2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꿀 한 병이 10,000원 정도 하니까 한 달은 넉넉히 쓸 수 있고요. 코코넛 오일도 한 병에 15,000원 정도여서 석 달은 씁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15,000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술 한 번 값으로 33개월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작용도 없습니다. 시술은 아무래도 위험이 있거든요. 제가 본 사례 중에 보톡스 잘못 맞아서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진 분도 있었고, 필러 때문에 피부가 울퉁불퉁해진 분도 봤어요. 근데 꿀하고 코코넛 오일은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합니다. 물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겠지만요. 그건 나중에 안전 수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를 꾸준히 병행하면 피부가 스스로 젊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늘리거나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아무리 꿀이랑 코코넛 오일을 발라도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시면 소용없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입니다. 사우나에서 얼굴 찌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쓰셔야 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딱 맞아요. 그 다음 하루에 세정제를 2번 쓰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폼클렌저 쓰시는 분 많으시죠? 그거 피부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세정제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만 쓰시고 아침엔 물로만 씻으세요. 또 스크럽을 매일 하지 마세요. 각질 제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층이 너무 얇아지면 피부가 자외선이랑 세균한테 무방비로 노출돼요.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 부위를 문지르지 마세요. 검버섯 없애려고 박박 문지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오히려 역효과예요. 문지르면 멜라닌이 더 자극받아서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고 꿀이랑 코코넛 오일로 진정시켜 주세요. 이것들만 지켜도 피부 나이는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취재를 통해 만난 수많은 분들한테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71살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걸 다 하고 계셨어요. 뜨거운 물로 씻고 하루 2번 폼클렌저 쓰고 매일 스크럽하고 간지럽다고 검버섯 부위를 문지르고 계셨어요. 제가 전부 중단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석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놀랄 만큼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시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때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방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는 회복력의 생명체입니다.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이 있어요. 다만 그 힘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세안은 치료가 아니라 복원 과정입니다. 꿀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코코넛 오일은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병행하면 피부가 스스로 젊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억지로 뭘 집어넣거나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살리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주 정도 해보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부터 매일 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꿀이나 코코넛 오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 해보세요.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기다려보는 거예요.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나서 자극이나 불금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물로 씻어내세요. 이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 넘어서도 80 넘어서도 피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수할 때 이것 한 스푼은 이건 세안이 아니라 내 피부의 시간표를 다시 되돌리는 습관입니다. 아침엔 꿀 한 스푼으로 보호하고 저녁엔 코코넛 오일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주름이 완화되고 검버섯이 진하게 보이던 얼굴이 한층 부드럽고 맑게 빛날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보세요. 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피부를 살리고 자신감도 되찾게 해줄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의학 전문 컬럼니스트 이동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꿀 세안법과 코코넛 오일 루틴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 방법이며 개인의 피부 타입, 알레르기 여부, 기저질환에 따라 효과나 적합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피부, 개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에 발진, 가려움, 붉어짐, 따가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물로 깨끗이 씻은 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천연 성분이라도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